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세트 간 쉬는 시간을 제대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칭, 폴로닝, 쿨링, 히팅 등 세트 간의 쉬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하지만 오늘 다뤄볼 내용은 액티브 레스트입니다. 액티브 레스트는 쉽게 말해 활동적인 휴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활동적인 휴식에는 사이클링, 걷기, 가벼운 무게로 웨이트하기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액티브 레스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요. 바로 혈중 젖산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액티브 레스트와 관련해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웨이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벤치를 진행했으며 그냥 편하게 쉬는 것인 패시브 레스트와 세트 간의 저강도로 체스트 프레스를 진행한 액티브 레스트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횟수, 바벨 속도, 혈중 젖산 레벨, RPE 등을 체크했는데요. 피실험자들은 총 19명으로 평균 22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인 체중의 80%로 벤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운동 경력이 최소 2년인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피실험자들을 패시브 레스트와 액티브 레스트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총 3세션 실험 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실험실 방문 때는 최대 파워를 측정하기 위해 스미스 머신 벤치 프레스를 진행했으며 1RM을 측정하기 위해 시티드 체스트 프레스로 2에서 5RM 테스트를 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스미스 머신 벤치 프레스를 8회씩 2세트를 진행했고 마지막 세 번째 세트는 실패 지점까지 진행했고 세트 간 쉬는 시간은 2분을 쉬었습니다. 한 그룹은 세트 간 쉬는 시간에 수동적으로 패시브 레스트를 진행했고 다른 그룹은 세트 간 쉬는 시간에 액티브 레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액티브 레스트를 실시할 때는 시티드 체스트 프레스를 1RM의 5에서 10%로 상당히 가벼운 무게로 진행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세트 간 쉬는 시간에 시티드 체스트 프레스를 몇 회 했는지, 얼마나 오래 진행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액티브 레스트를 세트 간 쉬는 시간 2분 내내 진행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실험진들은 파워, 속도, 세 번째 세트에서의 횟수, 혈중 젖산 RPE를 측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액티브 레스트 시 속도와 파워에서의 손실이 있었지만 혈중 젖산의 레벨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횟수의 경우에는 두 그룹 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속도 및 파워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파워 손실이 액티브 레스트의 첫 번째 세트에서 가장 낮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속도와 파워 손실은 액티브 레스트 때가 더 낮았습니다. 액티브 레스트 시 속도와 파워 손실이 적었을 뿐더러 두 그룹 간 횟수 간 차이도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혈중 젖산 수치의 경우 패시브 레스트 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레스트의 피실험자들은 세 번째 세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상당히 높은 혈중 젖산 수치로 마지막 세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그룹 간 RPE 차이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피트니스 산업에서 이슈 중 하나가 세트 간 쉬는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그리고 30초에서 90초 휴식이 가장 각광받아 왔지만 최근 들어 더 오래 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 논문들에서 더 오래 쉬라고 하는 이유는 더 오래 쉼으로써 세트 간 사이에 더 많이 회복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퀄리티가 높은 운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 폰을 보거나 노래를 선곡하는 것보다 세트 간 쉬는 시간에 더 많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논문에서는 세트 간 쉬는 시간에 액티브 레스트를 했는데요. 실험진들은 액티브 레스트를 함으로써 혈중 젖산을 낮추고 그 결과 퍼포먼스 향상을 할 수 있는지와 RPE가 줄어들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험진들이 왜 혈중 젖산에 초점을 맞췄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젖산은 에너지 메타볼리즘의 부산물로 글루코스가 피로부산으로 분해되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면 혈중 젖산이 올라가는데 이런 경우 퍼포먼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젖산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코리사이클이라는 과정을 통해 피로부산으로 재활용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세포에 있는 산소가 결핍 상태가 되며 이는 젖산을 증가시키고 피로를 유발합니다. 비록 혈중 젖산 레벨은 젖산윤 제거율의 결과이지만 실험진들은 운동 중에 피로를 늦추기 위해서 젖산을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연구들이 유산소성 운동을 다양한 강도로 진행하면 젖산을 깨끗이 할 수 있으며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운동학자들이 세트 간의 액티브 레스트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혈중젖산은 고강도 운동을 진행한 뒤 쉬는 시간이 짧을 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충분하지 않은 휴식 시간은 젖산을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6세트 10회 0에서 2 RIR을 30초에서 60초 쉬며 진행하면 혈중젖산이 상당히 증가할 것입니다. 반대로 원RM의 60%로 3세트 8회를 2분간 쉬며 운동하면 이는 혈중젖산을 올리긴 하겠지만 많은 피로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 논문에서 액티브 레스트가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세트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트 전 패시브 레스트에 비해 훨씬 더 낮은 혈중젖산 농도를 갖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 피로도도 낮고 더 효율적이게 리프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패시브 레스트는 평균 46회를 할 수 있었으며 액티브 레스트 그룹의 경우 평균 45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첫 번째 세트와 두 번째 세트 때 8회씩 진행해 총 16회를 했고 마지막 세트 때 액티브 레스트 그룹은 29회를, 패시브 레스트 경우 30회를 각각 했습니다. 즉 처음 두 세트는 각각 15RIR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강도 자체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강도는 액티브 레스트를 진행했고 그로부터 나온 결과를 믿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액티브 레스트가 혈당을 낮출 수 있었겠지만 액티브 레스트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한 논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스쿼트의 원RM의 85%로 4세트 실패 지점까지 진행했는데 한 그룹은 세트 간 쉬는 시간에 저강도 사이클링을 진행했고 다른 그룹은 패시브 레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저강도 사이클링을 한 액티브 레스트 그룹이 더 많은 횟수를 진행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훈련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세트 간 쉬는 시간에 액티브 레스트를 진행했는데 이 또한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벤치프레스의 원RM의 65%로 4세트 실패 지점했을 때 액티브 레스트를 한 그룹이 더 많은 횟수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실험에서는 테라렘 무게로 레그 프레스와 레그 익스텐션을 5세트 실패 지점을 진행했으며 세트 간 쉬는 시간은 2분으로 액티브 레스트 그룹은 맨몸 스쿼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레그 익스텐션의 경우 두 그룹 간 개수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레그 프레스의 경우 액티브 레스트를 한 그룹은 35개를, 패시브 레스트를 한 그룹의 경우 44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들은 액티브 레스트가 피로도를 너무 올려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액티브 레스트와 관련해 위 논문들을 살펴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유의사항만 잘 지켜주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액티브 레스트를 통해 혈중젖산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연구에서처럼 충분히 세트 간 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액티브 레스트를 안 해도 충분히 혈중젖산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액티브 리커버리는 피로를 유발하기보다 회복을 빠르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세트 간 쉬는 시간 맨몸 스쿼트의 경우 너무 많은 피로를 유발해 레그 프레스의 퍼포먼스를 줄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강도 사이클링이나 벤치 스텝 테스트는 스쿼트나 벤치 프레스의 퍼포먼스를 증가시켜줬습니다. 따라서 세트 간 쉬는 시간에 걷기나 저강도 사이클링은 추천합니다. 사이클링의 경우 분당 바퀴 회전 수가 50에서 70회를 추천하며 걷는 것은 다음 세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천천히 걸어만 주시면 됩니다. 즉 벤치에 앉아 패시브 레스트는 추천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 세트 간 쉬는 시간이 2분이라면 2분 내내 저강도 사이클링을 타는 것도 괜찮지만 60초에서 90초는 저강도 사이클링을 진행하고 남는 쉬는 시간은 천천히 걸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액티브 레스트 시 속도와 파워 손실이 적다. 두 번째, 유산소성 운동을 다양한 강도로 진행하면 젖산을 깨끗이 할 수 있고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다. 세 번째, 액티브 레스트 시 맨몸 스쿼트와 같이 피로도가 높은 방법은 추천하지 않는다. 네 번째, 충분히 세트 간 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액티브 레스트를 안 해도 충분히 혈중젖산을 낮출 수 있다. 다섯 번째, 액티브 리커버리는 피로를 유발하기보다 회복을 빠르게 도와준다. 여섯 번째, 세트 간 쉬는 시간에 걷기나 저강도 사이클링을 추천한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